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서구 풍암동의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는 등 폭염과 관련된 각종 기록이 연일 갱신되며 찜통 더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을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자매도시인 중국 광저우시 방문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경제와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동구의회가 대학 역량진단평가 2단계 최종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 선정 대상을 대폭 확대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습니다. 우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전시가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V 뉴스입니다. 광주에서도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는 등 올여름 폭염의 기세가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1일 오후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자동기상 관측 장비가 40.1도를 나타내면서 지난 1997년 이후 자동기상 관측 장비 관측값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의 대표 지점인 우남동에서도 낮 최고 기온이 37.8도를 나타내 역대 5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당분간 35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역민들은 폭염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달 10일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후 30일 정도 유지돼 역대 최장기간 폭염 일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내 의견이 분분했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 선택을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문제는 전문성 면에서 교통건설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론화 과정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된 시민소통기획관실이 주관해 시민권익위원회가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 경청과 소통을 통한 정책 실행을 기능으로 하는 시민권익위원회가 수기 과정 등을 요구해왔던 시민단체의 제안을 어떤 방식으로 합의해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자매도시인 중국 광저우시 시장 등 방문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경제와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와 광저우시의 자매 결연이 올해로 22년을 맞았다며 오는 9월 광저우 수출 상담회 등에 참가하는 지역 기업들의 수출 상담과 제품 판매에 광저우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광저우 수영 동호인들의 참여도 독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광주를 찾은 원권휘 광저우 시장은 광저우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10%를 초과한다며 광주의 빛골 노인건강타운 시설과 운영 방식의 벤치마킹을 부탁하고 또 9월 광저우 수출상담회와 내년 광주 세계수영대회에도 광저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답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지난 2월부터 중단한 광주 송정역과 인천공항 사이 KTX 운행을 재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성명을 내고 인천공항 KTX는 수익성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이동 복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운행을 시작했다며 수익성을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원들은 특히 내년 7월 세계수영대회 개막을 앞두고 특별수송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오히려 국토부와 코레일이 나서 인천공항 KTX 폐지를 강행하는 등 회방을 놓고 있어 자칫 수영대회 성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구의회가 대학 역량진단 2단계 최종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 선정 대상을 대폭 확대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습니다. 동구의회는 성명을 통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1단계 평가 결과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40여 개 일반 대학 중
87.8%가 조선대학교 등 지방 소재 대학이다며 2단계 평가 결과에 따른 막대한 불이익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 가중 등 지역민들의 피해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교육부가 2단계 최종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의 선정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필요한 지방대학의 존립 기반을 없애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동고의회는 조선대학교 측에게 최근 발표한 구조개혁 5대 원칙과 경영혁신 3대 원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구조조정과 예산 절감 대책을 통해 구조개혁을 효과적으로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역 뉴스를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오성수의 뉴스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주시의 최대 현안들이 어떻게 가닥이 잡힐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바로 도시철도 2호선 건립 공론화 방식과 또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투자 협약식 추진 건입니다. 이달 중으로 윤곽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먼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철도 2호선 건립 공론화 방식과 또 현대자동차의 광주공장 투자는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요. 네. 이용섭 광주시장이 이제 여름 휴가를 끝내고 이 일 업무에 이제 복귀를 하면서 네. 이들 두 사안에 대해 이제 본격적인 검토와 진행 상황 등을 검토한 다음에 이달에 그러니까 8월에 곧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먼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철도 2호선 시민 공론화 방식은 이용섭 시장이 굉장히 예전부터 늘 강조해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시민단체와 광주시 간에 이 공론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태인가요? 네, 일단 시민단체는 광주시의 신고리 오르코기 원전 공사에 중단했던 방식이죠. 네. 일종의 그 시민 참여 수기조사 방법인데요. 네. 이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즉 시민 300에서 500명을 선정을 해서 3개월간 학습과 토론을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광주시가 이 시민단체의 제안에 대해서 안심번호 사용 여부 등을 선관위에 문의를 해봤더니 네. 불가능하다 이런 회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시민단체가 제안한 이 수기조사 방식은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시민 수기조사 방식을 또 반대하는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방식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엄정한 시민 선정이 되려면 이 안심번호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선관위가 안 된다라고 한 것은 시민단체가 제안했던 공론화 방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선관위 입장은 이 방식은 선거 때만 적용하는 것이고 또 그 신고리 원전 때는 워낙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적용했고 이 광주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이런 논리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그 어떤 개인 정보는 알 수 없지만 샘플링이 객관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데 이 방식이 불가능하다고 밝혀지면서 사실상 이 방식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공론화 방식과 관련해서 광주시의 현재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광주시는 최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과 관련해서요.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습니다. 네. 매우 좀 이례적인데요.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네. 조기에 공론화 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위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시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1일 발족을 했는데요. 최영태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시민 사회 문제랄지 이런 전문가 또 의회 행정 등 약 한 30여 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문제는 과연 시민단체가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이용섭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특히나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 합작법인 투자협약도 이용섭 시장이 굉장히 의지가 표명이 되면서 기대감이 더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6월 당초 이 투자협약이 계획이 됐었는데 잠정 연기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움직임이 없어서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네. 일단 합작법인 추진에 대해서 어떤 법리적인 검토 결과
문제는 없다. 이런 유권 해석까지는 내려진 상태고요. 그래서 이용섭 시장도 이 8월 중에 그 이달 중에 어떻게든 매듭을 짓겠다고 밝혀서 아마 이 문제는 8월 중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예상치 못하게 이 투자 협약식이 연기가 됐었잖아요. 혹시 차질을 줄 만한 우려가 되는 점들은 없을까요? 물론 뭐 앞으로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아주 지금 현 상태에서 아주 굉장히 아주 큰 이슈는 저항적인 이슈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일단 광주시와 또 현대자동차 사측은 이제 구체적인 생산 물량과 또 책임 판매 권한 등을 범위에 대해서 입장차가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또 조정 가능하고요. 또 생산될 예정인 아마 SUV 소형 1000cc 미만의 소형 SUV로 볼 것인데 이것의 시장 반응, 즉 많이 팔릴 것인지가 좀 변수로 될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전히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도 반대가 여전히 되고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최종 상태가 진행돼 봐야 되겠지만 변수라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번 8월 한 달은 이용섭 시장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문제나 또 방금 이야기했던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투자 협약에 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고 좀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요, 지난 2002년부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종 승인이 고시됐었거든요. 네. 그런 점을 감안하면 무려 16년 동안이나 건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건설한다면 어떤 방안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 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단 광주시는 저심도 경전철로 이제 결정을 하고 사실 2016년 말 착공할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또 이제 연기가 돼서 그래도 이제 올해 말에는 착공하는 걸로 사실상 결정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용섭 시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또 시민단체가 다시 이제 시민 공론화를 요구를 해서 아직까지도 결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주장이 나름대로 명분과 논리가 있습니다만 네. 이제는 분열과 갈등을 좀 털고 빨리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미 전문가들이 충분한 검토가 좀 거친 상태이고 또 어떻게 나더라도 후유증이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좀 빨리 결정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현대자동차의 완성차 투자 문제는요. 사실 시기가 문제이지 추진 자체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단순한 현대자동차 회사와 광주시만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인 문제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백지화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다만 시기가 언제 있느냐 저는 이것이 좀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광주 신세계 특급 호텔 건립 계획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주 들렸던 이 특급 호텔 건립 이야기가 언젠지 모르게 쏙 들어갔어요. 예, 그렇죠. 201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광주 신세계가 광주 화정동 현재 이마트 네. 자리입니다. 여기에 약 6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최대 규모의 어떤 특급 호텔을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이제 광주시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인근에 있는 중소 상인들이 이제 이제 생존권 문제를 걸려놓고 이제 반대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 면세점 입점 논란과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연기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잠잠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급 호텔이 사실상 광주에 몇 개 없어요. 그렇죠. 네, 광주에는 특급 호텔이 단 2곳이 있습니다. 호텔들은 많지만 특급 네. 호텔로 지정된 것은 상무지구의 홀리데이인 호텔과 또 라마다 이 2곳밖에 없습니다. 네. 특급 호텔이 그 도시의 경제 수준과 또 경제적 파급 효과를 견인한다라는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사실 특급 호텔은 단순히 어떤 숙박의 기능을 넘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큽니다. 네. 그 특급 호텔에서 다양한 행사도 추진이 되고요. 또 호텔이 있어야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이스 산업이라 그래서 미팅도 하고 컨벤션 산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호텔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근데 광주에서는 이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는 하지만 네. 숙박 시설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특급 호텔의 유치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의 현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광주 신세계가 추진하려고 했던 특급 호텔이 지하 7층, 지상 20층에 6천억 규모였습니다. 만약에 이제 계획대로 건립이 됐다면 그 파급 효과도 굉장했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 계획이 지지부진해진 건가요? 사실 이 신세계 특급 호텔 건립은 신세계 자체적으로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네. 전적으로 광주시 요청,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윤장현 시장이 이게 제안을 해서 하게 됐는데 이 광주시의 건의를 받고 신세계는 이제 검토를 했겠죠. 검토를 네. 해서 이마트 부지를 이제 헐고 거기에 특급 호텔을 짓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인근에 이제 소상인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또 이제 정치권도 이제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 소상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정치권 네. 개입을 하고 또 신세계에서는 어차피 판매 시설도 들어서거든요. 여기 이제 면세점 입점 논란과 관련을 해서 규모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미루어지다가 최근에는 동력이 완전히 상실해 결국은 사실상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2016년부터 거의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재개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게다가 민선 7기 들어서 이제 이용섭 시장 제재에서 처음에 혁신위원회에서도 이 특급 호텔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포함시키지를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전반기에는 좀 탄력을 받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섭 시장이 이 특급 호텔과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은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또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 상생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게 이제 밝힌 것은 사실상 보면은 추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만약에 이 광주 신세계 특급 호텔이 정말로 추진 계획이 무산이 되다 보면 그 파장도 좀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네, 사실 광주 신세계 특급 호텔은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조금 네. 전에 설명한 것처럼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특급 호텔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부가적인 효과가 크거든요. 네. 게다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윤장현 시장이 먼저 제안을 해서 이제 광주 신세계가 아니라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이제 검토해서 추진한 상황인데 네. 이 특급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특급 호텔 건립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만약에 이걸 하지 않게 되면은 광주시가 이제 유사 사업을 추진했을 때 이제 부정적인 선례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지역 여론에 휩쓸려서 또 리더십 부재 그런 문제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것들이 좀 매끄럽게 마무리돼서 이와 같은 부작용이 좀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좀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우리 광주시의 주요 현안들을 현명하게 풀어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도중 나란히 걸으면서 유명해진 판문점 평화의 집 인근 도보다리가 광주에도 재현됩니다. 광주시는 북구 충효동 호수생태공원에 있는 나무다리 일부를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길이 70m, 폭 2m의 도보다리로 재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수생태공원에는 비무장지대를 형상화한 정원 조성 작품 등이 있어 이번 도보다리 재현으로 호수생태원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최근 통일부와 도보다리 재현 여부를 논의했고 공사를 거쳐 오는 11월쯤 다리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동구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13일부터 9월 30일 사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현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차료나 집 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북구가 전국 최초로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보장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동단위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오치 1동에서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북구 오치일동 행정복지센터는 그동안 자치단체장에 이름했던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전국 최초로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련하게 할 계획입니다. 오치일동 행정복지센터는 그동안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주도적인 사회 보장 계획과 활동 등의 기반을 갖춰왔으며 북구는 계획 수립에 참여할 주민 30명을 모집해 오는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동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의제를 발굴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민원 서류 발급 사전 예약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시교육청의 민원 서류 발급 사전 예약 서비스는 민원인이 전화 한 통으로 재증명 민원을 예약한 후 원하는 시간에 교육청 민원실이나 동서부 교육지원청에서 교부받는 제도입니다. 사전 예약으로 발급 가능한 재증명 민원은 졸업증명서 등 학사 관련 증명서와 검정고시 인사 관련 서류 등 14가지 민원 서류입니다. 우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우치현합 광주전남지부와 전남지방우정청은 2일부터 5일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남도 우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광주 전남 지역민들이 쉽게 우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진귀한 우표 작품 80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베트남 작가들의 작품을 한데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은암미술관은 8월 12일까지 동아시아 29명 작가들의 작품들을 모은 2018 동아시아 미술교류전 갈등의 시대에서 상생의 시대로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5,000년 유구한 역사와 유교와 불교, 한자 문화권, 아시아인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역사와 문화적 갈등 문제를 예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KCTV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